이미라 집사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다음에 저는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번 2016년 여름 제가 꿈꾸던 첫 선교 여행 아프리카 케냐를 보름간 다녀왔습니다. 그냥 해외 여행이 아닌 선교지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으로 갈 수 없었고 가고 싶은 꿈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선교지 소식과 간증을 하셨고 특히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조규보 선교사님의 고아원 사역, 학교 사역을 들으며 케냐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초 선교 주간에 평안교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핸드폰 속 아프리카 아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밝고 빛나게 웃는 모습으로 화면에 더 많이 나오려고 서로 밀치는 그런 밝은 역동적인 모습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빛을 가슴에 담고 드디어 케냐 선교지 방문팀이 생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직장 어린이집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보름간의 선교 여행을 허락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선생님이 행복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 행복을 전달받게 되어서 아이들 또한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니 잘 다녀오라는 적극적 지지와 행복 전달자라는 또 다른 사명감을 어깨에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저의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인 후원받은 유치원 교구 전달은 입국 심사대를 잘 통과해서 학교에까지 무사히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시차 적응의 사명을 완수하고 조이홈스 고아원 식당 청소, 꿈의 초등학교 유치원 환경 정리, 페인트 칠, 이 모든 일을 우리 선교팀원과 함께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번에 케냐로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후원받은 교구를 영역별로 정리하고 교구를 이용한 놀이 지도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몸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견고하고 깨끗한 교구들을 눈을 빛내며 즐겁게 놀이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초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다양한 교구들을 선보이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참관하였습니다. 이틀 후에는 전교생 교사들과 함께 달리기, 과자 따먹기, 줄넘기, 타이어 굴리기, 축구 등 운동회를 즐기고 단합되고 하나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조이홈스 고아원 설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미리 토요일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우리 평안교회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랑인 초등생 8명의 조이홈스 아이들, 선교사님의 사랑과 매일 말씀의 훈련 속에서 잘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5명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이홈스 고아원 운영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손길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찬양, 특송 등 예배를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기쁨과 예수로 충만한 그들의 모습에 제 자신이 허약해 보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마하이유라는 이 지역에 오신 뒤로 비가 많아졌고 땅이 푸르러졌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마을이 되어서 죽었던 곳이 살아났고 풍성해졌다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평소 아프리카에서 죽겠다고 공언했던 제가 겨우 보름 생활하며 두 끼의 현지 식사에 된장을 그리워하고 씻고 자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뜻을 바라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2,000명의 셀리더를 키우고 100개의 교회 개척, 100명의 선교사 파송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준비된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린이집에 복귀해보니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보름간의 휴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외칩니다. 주님, 선교지 또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사파리죠. 소파로츠, 여기는 차밭, 목차밭 시장입니다. 신방 다녀오는 길에 신방 가정, 잘 사는 가정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정경, 학교 모습, 교구 가지고 놀이하는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엄마들, 부모님들 참관 수업입니다. 체육대회, 운동회 하는 곳입니다. 예배 후 이렇게 한가롭게 식사를 합니다. 준비하는 여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장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다 예수님 믿지요. 무고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설립 예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에 선창하면 그 따라서 같이 찬양합니다. 3시간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율동입니다. 행사 준비로 짜파티 만드는 모습 몇 잔씩 구워냅니다. 밀가루와 버터만 넣었는데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예. 교회 식당이 그 고아원 식당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두 팀이에요. 샬롬팀, 아멘팀 나눠서 응원전. 이상입니다. 아직 케냐에 다녀온 청년부 김세연입니다. 저는 시우 자매와 배수정 집사님 덕분에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선교 물품이 진짜 많았습니다. 방학이다 보니 시간이 많아서 평일에 교회에 나와 짐을 쌓았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짐을 쌌는데도 처음에 케냐에 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이제야 실감이 나고 짐을 붙이고 나니 케냐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를 처음 가다 보니 모든 게 신기하면서 주님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고 출발해서 그런지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케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페인트 칠,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고 조교부 선교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케냐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가난하고 좋은 나라가 아닌데도 늘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저보다 많았습니다.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과 예배가 주님이 오셔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고 한국과는 다르게 예배를 다르게 해서 놀라웠고 우리나라는 찬양을 조용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케냐에선 찬양을 뛰면서 놀듯이 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가 같다고 느꼈습니다. 케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강하게 믿진 않았지만 케냐에 있으면서 조규모 선교사님의 말씀도 자세히 듣고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황미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수정 집사님께서 케냐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저는 생각 없이 케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부모님과 얘기해보고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봐 걱정하였지만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케냐 선교지 방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가 하고 싶다고 말만 했던 저에게 주님은 케냐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케냐 가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케냐를 가는 건가 라는 설렘이 가득했고 케냐를 가는 날이 다가오고 꿈의 학교 아이들과 조이홈스 아이들에게 줄 물건을 포장하면서도 케냐에 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케냐를 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고 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곳에서 아이들과 영어로 잘 대화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올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등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온갖 걱정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케냐 가기 전날에는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향했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저는 무사히 케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케냐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파리, 신방, 학교 프레임 페인트 칠, 학부모 참관 수업, 꿈의 학교 아이들과의 체육대회, 미문교회 18주년 행사를 하면서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또 주님께서 케냐 땅에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지를 보고 느끼고 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방이었습니다. 미문교회를 다니셨지만 다리가 많이 아파서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항상 집에서 기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찡하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계신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어서 기도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기쁨으로 신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프레임 페인트 칠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치원과 꿈의 학교 교실에 프레임 페인트 칠을 하면서 살짝 힘든 점도 있었지만 꿈의 학교 아이들의 작은 도움의 섬김으로 인해서 금방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고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문교회에서의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한국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은 영어와 케냐의 언어로 설교를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깔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각 부서별로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께 미쳐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믿음과 성경 말씀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마음으로 와닿았고 영어 공부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의 학교 아이들과 조이홈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작은 섬김으로 저의 마음이 힐링되고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느끼게 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안교회의 2200의 세계 비전이 주님의 이끄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밖을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더 준비가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날에 캐나다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와 케냐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케냐에 같이 다녀온 엄마 같은 이미라 집사님, 배수정 집사님, 친동생 같았던 세연이와 시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케냐 땅과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하고 계신 조규보 선교사님과 같이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